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1만 건가량 증발, 경기도 또한 20% 감소. 멀쩡하던 전세 매물이 왜 사라져요? 이 허위 물건까지 사라지니까 더 전세 매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있죠. 허위 매물 단속 이제 시작됐죠? 예,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허위 매물 근절. 그래서 이제는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그 가짜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매물들을 이제 못 올리게끔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시죠. 자, 8월 21일 정부의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란법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그래서 허위 매물들 다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적발된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매물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4일의 효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1만 건가량 증발. 전세 물건이 1만 건가량이 없어졌답니다. 없어진 걸까요? 경기도 또한 20% 감소. 미끼 중복 매물 등을 올리지 못하게 된 효과로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사가 조금 잘못된 기사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멀쩡하던 전세 매물이 왜 사라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전세 물건이나 매매가를 뭐 이렇게 미끼 매물,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부동산에 공유한 중복 매물들이 같이 있으면서 전세 매물도 그래도 어느 정도가 이렇게 겹쳐 가지고선 있는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중복해서 올리지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매물이 엄청 줄어든 것 같은 우리가 착시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가 지금 물건이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참 큰 문제죠. 허위 매물을 단속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정부에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투명해지잖아요. 이 가짜 매물을 올리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시장이 좀 자정을 처음엔 하라고 했지만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개입을 해서 시장은 투명성이 더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또 보면은 이게 오히려 호가 상승의 우려를 좀 낳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항상 정책 의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 의도는 항상 나쁜 건 없어요. 항상 선해요.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세는 가중이라고 했는데, 전세 매물의 감소 원인이 뭐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차 3법입니다. 그렇죠? 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전월세.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 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본래는 이제 그게 하나 더 있죠.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이 정보망이 안 갖춰져 있어서 내년 6월부터 아마 다 시행을 해서 임대차 3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위 물건까지 사라지니까 더 전세 매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착시 현상을, 지금 착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세 수급 지수, 전세 대란 수준까지 우려. 그 전세 물건은 지금 2,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의 그 부정적인 지금 효과, 영향으로 나타난 거죠. 그 취지는 서민들을 뭐 이렇게 서민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반대적인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허위 매물 규제, 집주인들 환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또 환영을 한다고 할까요? 집값 정책에 지금까지 반대했던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허위 매물 단속에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칭찬을 할까요? 예, 참,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잘한 정책이라는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지지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미끼 매물들은 어떡합니까? 부동산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어쨌든 시중에 지금 거래되는 것보다 쪼끔이라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싼 게 있으면은 급매물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싼 물건을 어떻게든지 해서 올려 놔야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럼 그 물건 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데 그 물건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실제로 그 물건보다 가격을 높여서 올려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미끼 매물보다. 그런 것들은 팔리지는 않더라도. 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환영한다고 난리라는 기사가 지금 난 거죠. 그래서 허위 매물 사례에서 호가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또 부작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위 매물 규제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허위 매물 규제는 정부 목표는 뭐예요? 집값 안정입니다. 시장 안정,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과는 집주인들은 오히려 허위 매물 신고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 혹시라도 가짜 매물 있냐? 왜냐하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비싼 매물인데 오히려 가짜 매물들은 손님들이 와서 보고서 이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쪼끔 비싼 매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게 내놓은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인제는 자기네들 물건이 집주인들 물건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인제 가격이 되니까 찬성한다는 얘기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허위 매물로 이 집값을 잡는다 이건 어렵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그러나 일부 그런 부동산들이 미끼 매물은 예전부터 계속 올렸잖아요. 그 나갔는데도 올려놓고 있고 벌써 다 거래가 됐는데도 전화해 보면은 나갔다 그러고 매물 나갔다 그러고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이게 불법은 분명히 맞는데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노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 근절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집값 잡기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값 잡는 대책, 집값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이 개입을 해 가지고 강하게 개입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그 발상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물론 취지는 선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저래 전세가 불안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전세 보통 매물들 거래가 되고 했던 것들 그 집주인들 지금 뭐 그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반전세를 한다든지.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은 전세 매물이 왜 없냐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현장 좀 나가 보십시오. 전세 매물이 있는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임대차 3 법의 지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임대차 3 법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는 전세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없어진다. 우리도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4-5 년, 5-6년 전에 마치 곧 전세가 없어질 듯.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세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지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아요?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선진국처럼 그 집값에 월급의 4분의 1, 3분의 1을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우리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피해를 입어요? 전세라는 거는 우리가 든든한 어쨌든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내가 살다가. 옛날에야 뭐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합쳐서 집을 장만하는 게 인제 꿈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내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 소멸시기는 계속 빨라질 거예요. 계속 빨라지고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이사철 되면은 어떨까요?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 전세 물건도 없지만 특히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 학군 수요가 있고 학원가들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 전세가, 전세 물건도 없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새롭게 그쪽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전세란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요,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법인들이 물건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죠? 그래서 법인들 물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다. 국토부 장관이 어떤 얘기했죠? 법인들이 내놓은 물건을 30대들이 구입을 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 물건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의 중심 지역보다는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 지방에 있는 물건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점 그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떨어질 거예요, 지방에 있는 매물들은. 그런 매물들은 나오지만 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의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물건이 안 나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법인 물건들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 물건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 저금리, 제로금리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는 것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죠.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사죠. 이런 기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의 양극화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르는 지역,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포착해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두드리면 항상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노력하면은 항상 그 대가가 오는 거고요. 그런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찾아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조금 느낌이 오시는 게 있나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뭐를 기대를 많이 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결과도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남들과 똑같이 지금 부동산 시장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 이런 시기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처음으로 해 볼까 하는 분들은 '야, 이거 정부 지금 규제 대책이 이렇게 지금 사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이 생각을, 마인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셔서 좋은 결과들, 뭔가 남들과 다른 결과를 내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 강의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